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행복마을 더하기 행복마을은 까치고개 마을과 참사리 마을이 만났습니다. 그 행복한 마을 컬래버레이션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다음은 부산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지정부문 가작을 수상한 영상입니다. 조각들은 모여 하나가 된다. 과연 어떤 조각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있을지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들의 고민 부산통과 함께 나눠요. 부산통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사연인데요. 편찮으신 부모님 때문에 아내와 매일 다투게 됐다는 남편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소희 양이 추천하는 깜찍한 고백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놓치지 마세요.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노래교실 배워봅시다 노래편. 오늘은요 정수빈의 어머니의 굳은 살 배워봅니다. 꺾기가 생명인 오늘의 노래 볼륨 높이고 함께 따라해볼까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얼른 서두르세요. 얼른요. 뭘 이렇게 바삐 서둘러야 하냐고요? 바로 가을의 백미 단풍 구경을 떠나려면 얼른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풍 즐기기 딱 좋은 요즘,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단풍 구경만큼 좋은 볼거리가 없겠죠. 부산의 핫한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천천히 걸으면서 사찰의 고즈넉함과 단풍 구경을 함께 할 수 있는 범어사와 장안사, 또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단풍이 절경인 금강공원, 그리고 단풍과 더불어 호숫가의 갈대숲을 덤으로 구경할 수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오륜대 회동수원지까지, 이거 다 구경하려면 빨리 서두르셔야겠죠?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가을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요. 예쁜 가을 단풍과 함께 이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이 마트에 가면 1+1 제품이 대세듯 요즘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이런 1+1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 더하기 마을 현장 소식 부산 시민기자단 김은영 시민기자님의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가을 하늘이 드높은 10월의 멋진 날, 괴정동 까치마을 행복센터에는 레크댄스를 비롯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간만동 참사리 마을 주민들이 방문하여 까치고개 마을 어르신들에게 국악 공연을 선물했는데요. 덩실덩실 춤추는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참사리 마을과 저희 마을에 교류하는 관계로 더욱더 친숙해지고 또 우리가 많은 재능 기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참사리 마을 주민들은 또한 블루베리 나무를 까치고개 마을에 기증했고, 까치고개 마을 주민들은 삼계탕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까치고개 참사리 마을의 흥겨운 한마당, 화합이라 전해라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복 더하기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로가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런 입장이 되면서 함께 이해도 하고 또 도와줄 거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과 사회, 경제적 재생을 통해 스스로 활력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의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간만동 참사리 마을과 괴정동 까치고개 마을의 콜라보. 처음부터 한 마을이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큰 즐거움과 힘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두 마을처럼 우리 부산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가 주최한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박효경님이 전하는 조각들은 모여서 하나가 된다 영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조각들은 모여 하나의 퍼즐을 완성한다. 부산, 나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부산에서 기억, 즐거움, 감성의 조각들이 모여 내가 만들어졌다. 내가 태어난 동래구는 부산광역시의 모태로서 흔히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 일컫는다. 동래읍성, 충렬사, 복청동 고분군 등 부산 문화의 뿌리가 되는 문화유적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순국하신 사년의 영령을 모시고 있는 충렬사는 부산의 뿌리는 동래라는 긍지를 갖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충렬사 뒷산에서부터 동래구의 중심을 아우르는 동래읍성의 성곽은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1차 목표물이 되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부산의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다. 자연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곳. 먼저 해운대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모래의 질이 좋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해변 옆에는 동백나무와 송림이 우거진 동백성과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가 있다. 언제든 시원한 바다와 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산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기는 영화의 전당이다. 다이나믹 부산을 형상화한 건축물인 영화의 전당은 아시아 영화의 허브 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 해운대는 내게 즐거움이자 아름다운 대한민국 명소의 한 조각이다. 8.15 광복 후 온갖 나라의 물자가 들어오면서 없는 게 없는 부평 깡통시장이 생겨났다. 우리 외할머니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어릴 때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돌봐줬다. 그래서 임시시장은 나에게 늘 따뜻한 장소다. 부평시장 먹거리 골목에는 없는 게 없다. 깡통시장에는 다양한 물건만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넘친다. 부산, 나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웠고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리고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정을 느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다. 네, 이 행복 더하기 마을처럼 역사를 말하는 동네, 즐거움을 주는 해운대,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부평시장이 만나니까요. 더욱더 살기 좋은 부산의 모습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매력도 있지만 함께 할수록 더 빛나고 멋진 우리 부산.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병환이 깊어진 시부모님 때문에 변해버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아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등을 돌리게 된 사연이 뭔지 오늘 이 고민 두 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부부문제 전문 상담가 이은지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사례, 아마 그동안 나왔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부모님의 간병, 이런 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부가 서로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 이혼 위기에 계시는 부부들이 가끔은 이렇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는 있습니다. 네네. 이 기자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이런 문제로 좀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네네. 그래도 제 주변에는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고로 네네. 이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싸우는 모습은 종종 느끼고 보곤 합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들이 좀 아무리 신경을 써도 결국 며느리가 간병을 도맡아야 한다는 게 좀 사실인가요? 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퇴직한 아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보신다면 네네. 퇴직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요양병원에 안 보내시고 네네.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하시겠지만 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요양원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간병을 그렇겠네요. 하기 위해 네네. 예,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요양원을 선택하는 부부 또는 배우자에게 사회생활을 그만두라고 아이고, 요구를 하고 네네. 그래서 후차로 이제 배우자에게 간병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갈등이 좀 잦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례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보고 오실게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신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희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는 예쁜 며느리라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고부지간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거동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어머니를 아내의 손을 빌려야 했고 아내는 어머니를 지극히 간호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전 늘 참 아프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내는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인을 하루 이틀 부르더니 쉬는 날에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어머니를 간호를 맡기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있고 나도 있다 아이가. 쉬는 날 굳이 간병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아이가. 당신 어머니 목욕시킬 수 있어? 진지 챙겨드릴 수 있어? 아니잖아. 나는 평일엔 일하고 쉬는 날엔 어머니 간호까지. 나도 좀 쉬자, 어? 처음엔 워낙 아내에게 주어진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게 뭐고 요양병원? 이거 와 보여주는 건데 어머님 여기 모시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 전영식이가 아니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여기 왜 가야 하는 건데? 아니 요양병원에 가시면 좀 더 전문적인 간호도 받고 집에 계신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야. 엄마가 편하다고? 아니지. 당신이 편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이가 지금? 당신 정말 서운하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왔는데 이래. 아니 당신 엄마가 아파도 여기 모실라나? 어? 여동생도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오빠 어떻게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노? 정말 너무한다. 아니 아가씨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다냐고요. 엄마가 낯선 환경에서 몸도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거 생각 안 해요 언니? 아 전 그러면 아니 아가씨가 모시든가요. 뭐라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내뿐 아니라 가족 모두 지금 앞다투어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거 이게 불효일까요?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불효일까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고 왔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묻고 싶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당신의 부모라면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을까? 그쵸.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나서서 간병을 했던 아내, 시어머니와의 병안이 깊어지니까 태도가 네.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례를 보면 아내의 태도가 달라진 것보다는 네네.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집안일에 간병에 아이고. 솔직히 안 지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간병이라는 것은 24시간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과도 똑같거든요. 네네. 시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힘든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내분이? 그렇긴 합니다. 네네. 네, 인정하고요. 네네. 사례 안에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니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치는 거 곧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병인을 부르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근데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건 인정 절대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네. 시부모님께서 뇌출혈로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네. 뇌출혈 참 정말 무서운 병이죠. 네네. 자신의 생각과 달리 몸이 말을 안 들으니 환자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례자의 어머니는요, 정신은 멀쩡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며느리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거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를 미안함과 죄의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어머니께서 받으실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남편의 입장에서 지금 사례자가 제 아내라면은요, 네네. 저는 이혼까지 불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르긴 다르거든요. 돈 벌고 아이들 돌보죠. 거기에 아픈 시부모님 간호까지 하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편한 좀 요양병원을 보내자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하는데 남편은 왜 이런 아내를 나쁘게만 볼 수밖에 없을까요? 네. 사례 바탕으로 뭐 남편분을 본다면 네네. 남편분은 많은 반성과 깊은 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만큼 자신의 어머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느끼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 네. 긴 세월의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점은 효심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고요. 네네.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내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부터 이 기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남편이 이기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기적인 거 맞아요? 그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사례자의 장모님께서 똑같은 병으로 투병과 간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다면 아내분은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남편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울고 불고 난리 날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조민경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네요. 이게 생각을 막상 바꿔서 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집안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친할머니께서 네네. 이제 투병을 하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치매도 오시고 이제 아이고, 병환이 네네. 솔직히 깊어지면 집에서 돌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는 시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네네. 모시니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우리를 낳아주시고 네네. 인연을 맺어주신 분을 우리 엄마, 니네 네네. 엄마 등으로 나누는 건 잘못된 판단 같고요. 네네. 오해 불씨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음. 그냥 장인, 장모, 시엄마, 시아버지가 아닌 그냥 네네.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야만 네네. 좀 더 진정성 있게 집안의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례에서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도 네. 신의 편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쵸. 자기는 하나도 도와준 거 없으면서 친정엄마 일이라면 눈을 푹 뜨고 네. 불 켜는 이유를 뭘까요, 선생님? 그래서 20년 동안 아름답게 지켜온 고부 관계를 사례 동생, 여동생 이제 신우분이 되겠죠. 네네. 말 한마디에 고부 관계 그리고 갈등, 부부 갈등, 불화를 키우는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가족 누구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라면 말을 좀 아껴주시는 것도 그쵸, 현명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문제를 놓고 가족 전체가 심각하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개개인이 조심스러운 의견이 필요한 만큼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은 정말 네네. 잘못된 행동이므로 깊은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동안 함께 지내왔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요양병원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소하지 않을 텐데 20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 기자님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행동이 이렇게 한다, 아내분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방금 하신 얘기가 신의 관련 답변만은 사실은 네.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네네. 만일에 제 여동생이 이런 행동과 대책 없는 발언을 한다면 저는 가차없이 후려칠 겁니다.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말로 따끔하게 혼낸다는 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사례에서 나온 신우이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합니다. 그 만일 결혼을 한 신우이라면 100% 나쁜 신우이 표본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네. 미혼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우이는 네네. 가정에서 오늘 사연 신우이 그 발언을 지극히 조금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 결혼 전에는 철딱선이 없으니 우리가 좀 이해를 조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리잖아요, 아직. 아직은 철이 덜 들어서. 네. 근데 사실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 힘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요즘 100세 시대,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불효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현실인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배우자의 부모를 현명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참 힘든 부분이죠. 저 답이 없어요. 자식이라면 처음부터 요양원에 모실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쵸. 네, 네. 보통은 모시면서 못다한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가족들 또한 힘들어지고 네.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모를 모시는 게 효가 되고, 그러니까 뭐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과연 어떤 결정이 맞는지 네네. 부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네네. 그 사실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1기생이거든요. 오, 네. 자격증 치듯이 그 요양보호시설에서 직접 가서 네. 어르신들 병수발 및 그 수속이 돼서 몇 주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부모님은 되도록이면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 모든 요양보호시설에서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표정들이 너무 무표정합니다. 아이고. 뭐 그분들에게도 업무이다 보니 지쳐서 웃기 힘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사례자의 아내는요 반드시 일주일간 요양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켜본 후에 네. 다시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요. 좀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현실적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가족들은 각자의 일로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집에 혼자 남게 되겠죠. 그렇죠. 건강도 안 좋으시고 뭐 홀로 남겨진 사람의 심리는 불안감, 공포감, 우울증 등 많은 심적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병을 더 키우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아이고, 네네. 요즘은 다양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맞게 맞춤식 요양병원도 있을 만큼 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무조건 집에서 모시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요양시설을 잘 찾아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관리를 받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좀 마음 아프지만 싶은데요.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분은 편찮으신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린다면 이런 부부 갈등도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은 시민기자님, 이윤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클리닉 가슴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 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이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저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김소희 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어른들은 몰라요에 도착한 고민, 소희와 같은 또래의 남학생이 보내준 고민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고백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핑크빛 기운이 막 감도는데요. 과연 소희 양이 이런 연애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소희 양 얼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살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이성에 대한 그런 또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일지 한번 알아보러 고고고! 우선은 지금 제 남자애가 이제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걔 전화번호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걔는 없는 걸 알고 저한테 난 널 좋아해 라고 문자로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번호만 있으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제가 그랬거든요. 잘못 친 거 아니냐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그때까지는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 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은 어디 나왔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또 똑같은 유치원에 나왔어요. 그럼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초성으로요, 히읗, 아무튼 걔 이름을 초성으로 한번 썼어요. 근데 제가 아는 남자의 이름이 이제 그거 걔밖에 없는 거예요. 걔가 이름이 이제 좀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아무튼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초성을 한번 대충 깨서 그냥 딱 맞춰보니까 걔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름을 쳤는데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맨날 뭐 빼빼로데이나 뭐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뭐 초콜릿도 주고 막 빼빼로도 주고 뭐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할로윈데이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죠? 할로윈데이가 다 돼가는데 이제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해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디요? 할로윈 여기에 이런 바구니 있죠? 이런 바구니에 저희 준비를 해봤어요. 이 바구니에 여기엔 이렇게 다 비워놓고 아니면 여기 안에 초콜릿 든 거를 사서 여기 봉지를 살짝 뜯어서 다시 편지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유령이 곧 할로윈 돼 있는데 유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너 꼭 너를 지켜줄게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는 거 시키면 좋게 좋을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맨 밑에 작게 쓰고 이거 적어서 여기 딱 메뉴에 딱 놔두고 다시 포장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사물함이나 뭐 서랍 같은 데 이렇게 넣어두면 그래도 좋은 고백이 되는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제가 저희 반에 또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저는 이제 2반이고 걔가 좋아하는 애는 3반입니다. 그래서 3반이라서 난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좀 창피하고 놀릴까봐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요. 네 만약에 너 혹시 걔 좋아하냐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아니 나 걔 진짜 싫은데 진짜 싫다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는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고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는 날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남자애도 얼마 전에 이제 좋아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점심 다 먹고 걔를 잠시 불러서 나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러고 하면서 그 좀 조용한 장소에 가서 좀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애들이 다 듣잖아요. 조용한 장소에 가서 나 예전부터 나 좋아했다, 너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걔도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걔도 예를 들어서 걔도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신 남학생이 그 여학생도 그 남학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하면 그런 방법들도 유용히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할로윈 초콜릿 위에 여기 요만한 선물이 아니라 이거 편지 접어서 포장해서 선물하기 또는 근데 그거를 직접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걔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몰래 친구한테는 자기 주위 친구들한테는 나 걔 진짜 싫다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엄청 좋아하면서 나중에는 사실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도 있고요. 또는 걔한테 직접 다가가서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문자 혹시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집에 연락처가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 방법 중에 할로윈을 권합니다. 이 주제를 좀 전해주신 남자분들도 남학생도 이제 저 소희의 말처럼 할로윈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말해준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궁금한 어린이들의 세계 무엇이든지 소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준 소희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인 것 같죠? 역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순수하게 고백하는 게 최선이라는 소희양의 조언. 절대 연애는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소희양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고민을 보내준 남학생 이 프로포즈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소희양 오늘도 고민 해결 아주 고마웠습니다. 나도 이런 고민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양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코너 배워봅시다입니다. 배워봅시다. 오늘은 유별 노래 강사님과 멋진 노래를 배워볼 텐데요. 이번 주 배워볼 노래는 바로 가수 정수빈의 어머니의 굳은 살입니다. 정수빈의 어머니의 굳은 살, 거침없는 유별 강사님의 톡톡 튀는 노래 강습으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뮤직 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천년지기 배우시고 또 같이 불러보셨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또 가르쳐 드릴 노래는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와닿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네, 이 노래 부르시면서 굳은 살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굳은 살을 좀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네, 끙끙끙 앓지 마시고요. 네, 굳은 살 제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가 지고 저 달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검은 땀 흘리시며 밭을 일구는 당신 무슨 서름 그리 많나요 무슨 걱정 그리 많나요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말 좀 하지 그러셨어요 끙끙끙 앓는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늘었네요. 네, 어머니의 굳은 살 그럼 함께 배워보실게요. 네, 이 노래는 고고라고 여기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느낌은 트로트 느낌입니다. 트로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소절에 해가지고 저 달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검은 땀. 첫 번째 포인트가 검은 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검은 땀을 그냥 검은 땀 이렇게 나가시면 노래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꺾어 주셔야 돼요. 검은 땀 이렇게 꺾으셔야 돼요. 네, 꺾기가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트로트 맛나게 잘 부르는 방법은 꺾기에 매력이 있죠. 그래서 해가 지고 저 달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검은 땀 흘리시며 이렇게 검은 땀 여기 포인트 중심 잘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검은 땀 할 때 목에 힘 안 주셔야 돼요. 목에 힘 빼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뭐 꺾어라 아니면 소리를 질러라 이러면 목에 보통 힘 주시거든요. 목에 힘 주시는 거는 절대로 목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전에다가 검은 땀 할 때도 단전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잘 되십니다. 자, 그리고 밭을 일구는 당신, 밭을 일구는 당신. 여기는 음이 점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밭을 일구는 당신. 강약 구사 하셔가지고 단전에 역시 이것도 힘 실어가지고 강약 구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잘 표현해야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네. 아끼고 살다 보니 여기가 여러분들 그냥 아끼고 살다 보니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목에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를 등 쪽으로 툭 치세요. 아에서 아끼고 살다 보니 잘 되죠? 네. 여태까지 몰랐던 거 배웠다고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자, 배를 등 쪽으로 툭 친다.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늘었네요. 어머니의 굳은 살 이 노래는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절, 2절 함께 또 여러분들과 불러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 달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검은 땀
밭을 일구는 당신 무슨 서름 그리 많나요 무슨 걱정 그리 많나요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말 좀 하지 그러셨어요 끙끙끙 앓는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늘었네요 해가 지고 저 달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검은 땀 흘리시며 밭을 일구는 당신 무슨 서름 그리 많나요 무슨 걱정 그리 많나요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말 좀 하지 그러셨어요 끙끙끙 앓는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늘었네요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늘었네요 어머니의 굳은 살, 아이고 노래가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굳은 살 부르시면서 굳은 살이 더 생기시면 안 되고 굳은 살을 제거하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끙끙끙 앓지 마시고요. 네, 서방님이나 예, 주위 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 그렇게 인생을 즐기시면 예, 굳은 살이 제거되고 여러분들 건강이 더욱더 업 되실 겁니다. 역시 국악을 전공한 가수의 노래라 그런지 뭔가 소리가 남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가수 정수빈 씨는 가수나 팬들 사이에도 소문난 효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쌀쌀한 가을, 여러분도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뭔가 좀 두 손 꼭 잡으면서 노래 한 곡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유별 강사님 노래교실이었습니다. (9478님입니다) 기쁜 날, 부모님에게 더욱 감사한 생일이에요. 예쁜 초가 귀여워서 인증사진 남겨보셨다고 하네요. (9478님입니다) 가을이니까 가을철 별미로 제철인 전어회예요. 싱싱한 그 맛에 호로록 금방 드셨다고 하시네요. (7830님입니다) 바다 내음 가득 시원한 바다 바라보며 먹는 맛이란 다양한 해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치맥과 치콜, 치킨과 함께라면 뭐든 맛있잖아요. 늦은 밤 야식으로 먹었다고 하시네요. (2956님입니다) 산책 중 가을 날씨에 산책하던 중 만난 예쁜 꽃, 봄처럼 가을도 아름다운 계절 같아요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격파, 우울해서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휘핑크림을 잔뜩 올려서 달달하게 먹으면 도움이 되죠. 단골의 특급 서비스, 자주 가는 동네 맥주집, 그래서 서비스로 치즈가 한가득 올라간 샐러드 받았다고 하시네요. 9133님입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든 대학가 근처에서 막걸리 한잔 하셨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여러 종류별 생선회가 한 상에 가득 차려졌어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을 잊을 수 없어요 하셨네요. 9133님입니다. 돈가스 덮밥, 오늘 점심 메뉴로 사 먹은 돈가스 덮밥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봐 가려고요 하셨네요. 2296님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콤해 보이는 초코타르트, 커피와 함께 먹기 좋았던 디저트예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189님입니다. 영화의 전당, 예술성이 느껴지는 영화의 전당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문화생활하기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광복로 거리를 한복으로 물들이는 한복데이엔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부들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냉장고, 믿고 맡기는 냉장고라고 하지만요. 서늘함에 너무 많은 것을 부탁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요네즈, 귤, 꿀은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식품 속 성분이 분리되면서 맛과 질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다는 화장품도 저온인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화장품의 냉장고행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냉장고는 아무거나 보관 가능한 창고가 아닌 거 아시죠? 생각보다 따질 것도 많고 예민한 냉장고 무엇이든 부탁하지 마시고요.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춥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어떡해, 혼자 가도 괜찮다고 하면 어떡해,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난 좀 더 걷고 싶어.